당신의 감정을 만드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다. 데이비드 번스는 그의 저서 필링굿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제 상사에게 핀잔을 들었다고 해보자. 누군가는 이 일로 며칠 밤을 뒤척이며 괴로워한다. 또 누군가는 같은 상황을 겪고도 금세 털어내고 일어선다. 차이는 무엇일까?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당신의 감정을 결정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데이비드 번스가 40년 넘게 연구하고 증명해온 인지치료의 핵심이다. 스탠퍼드 대학 정신과 교수이자 세계적인 인지행동치료 전문가인 데이비드 번스. 그는 수만 명의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며 하나의 진리를 발견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왜곡된 생각이라는 것을. 1980년 그의 책 필링굿이 출간되었을 때 정신의학계는 충격에 빠졌다. 우울증은 뇌의 화학적 불균형이며 약물로만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당시의 지배적 견해였다. 하지만 번스는 다른 길을 제시했다. 생각을 바꾸면 감정도 바뀐다는 것.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방법이 효과가 있었다는 점이다. 수많은 임상 연구가 인지치료의 효능을 입증했다. 많은 경우 약물 치료만큼, 때로는 그보다 더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재발률은 훨씬 낮았다. 오늘 우리는 데이비드 번스가 발견한 마음의 법칙과 그것을 다루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임상적으로 검증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킨 실용적인 도구들이다. 인지의 법칙. 기분이 나쁜 이유는 생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번스는 필링굿에서 이렇게 단언한다. 우리는 흔히 거꾸로 생각한다. 기분이 나빠서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오고 그것이 우울한 감정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혁명적인 발견이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울증은 어린 시절의 상처나 화학적 불균형으로만 설명되었다. 약물 치료나 장기간의 정신분석이 유일한 해답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번스와 그의 스승 아론백은 다른 길을 발견했다. 우울증 환자들의 생각 패턴을 면밀히 관찰한 결과 그들에게는 공통된 사고방식이 있었다. 현실을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특정한 패턴들. 번스는 이것을 인지적 왜곡이라 불렀다. 한 남성의 사례를 보자. 그는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20명의 청중 중 19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한 사람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그는 심한 우울감에 빠졌다. 완전히 망쳤어. 다들 형편없다고 생각했을 거야. 번스가 물었다. 정말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한 사람만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왜 완전히 망쳤다고 생각합니까? 그 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그의 생각을 추적해보면 흥미롭다. 19명의 긍정은 무시하고 1명의 무표정만 확대한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표정이 부정적이라고 해석한다. 실제로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없는데도. 이것이 바로 인지적 왜곡이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특정한 필터를 통해 왜곡하여 본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왜곡된 사고를 하고 있을지 모른다. 번스가 정리한 10가지 대표적인 왜곡을 살펴보자. 첫째, 전부 아니면 전무사고. 완벽하지 않으면 완전한 실패라고 여기는 것이다. 시험에서 95점을 받고도
틀린 오점만 생각하며 자책하는 학생. 프로젝트는 성공했지만 하나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직장인. 이것이 바로 전부 아니면 전무 사고다. 번스는 이것을 흑백 논리라 부른다. 세상에는 회색 지대가 있다. 완벽과 실패 사이에는 수많은 단계가 있다. 하지만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은 오직 두 가지만 본다. 완벽 아니면 쓰레기. 한 여성은 다이어트 중이었다. 어느 날 케이크 한 조각을 먹었다. 그 순간 그녀는 생각했다. 이미 망쳤어. 다 소용없어. 그리고 나머지 케이크를 전부 먹어치웠다. 케이크 한 조각은 다이어트를 망치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 망쳤으니 다 망쳐도 똑같아 라는 생각이 진짜 문제를 만든다. 둘째, 과잉 일반화. 한 번의 실패를 영원한 패배의 증거로 받아들이는 것.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나는 영원히 취직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데이트가 잘 안 됐다고 나는 평생 혼자 살 운명이야 라고 단정 짓는 것. 번스는 이것을 단 하나의 사건으로 전체를 재단하는 것이라 표현한다. 마치 과학자가 단 한 번의 실험으로 우주의 법칙을 결론 내리는 것과 같다. 한 남성은 첫 사업이 실패했다. 그는 말했다. 나는 사업가로서 재능이 없어. 번스가 물었다. 한 번의 실패가 그것을 증명합니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실제로 성공한 사업가들의 이력을 보면 대부분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했다. 스티브 잡스도, 일론 머스크도, 워렌 버핏도 한 번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다. 셋째, 정신적 여과. 긍정적인 것은 전부 걸러내고 부정적인 것만 확대하는 것이다. 99개의 칭찬을 받고 1개의 비판만 기억하는 사람. 하루 종일 좋은 일이 있었지만 잠들기 전 단 하나의 실수만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사람. 번스는 이것을 부정적 색안경이라 부른다. 당신은 부정적인 색안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세상이 온통 부정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당신의 안경이다. 한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익명평가를 받았다. 28명 중 27명이 훌륭한 교사라고 평가했다. 한 명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27명의 칭찬은 기억나지 않았다. 오직 한 명의 비판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넷째, 긍정의 부정.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건 우연이야, 별거 아니야 라며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 번스는 이것을 심리적 연금술의 역술이라 불렀다. 연금술사는 납을 금으로 바꾸려 했다. 하지만 당신은 금을 납으로 바꾼다. 누군가 당신을 칭찬한다. 당신은 정말 일을 잘하네요. 당신은 생각한다.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겠지. 누군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당신은 생각한다. 나를 잘 몰라서 그래. 알고 나면 실망할 거야. 이렇게 모든 긍정을 무효화하면 당신에게는 부정만 남는다. 그리고 당신은 생각한다. 내 인생에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 하지만 실제로는 좋은 일들이 있었다. 당신이 그것을 부정했을 뿐이다. 다섯째, 성급한 결론. 증거도 없이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독심술과 점쟁이 오류. 독심술은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 라고 단정하는 것. 물어보지도 않았고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냥 그렇게 느껴진다. 그래서 사실이라고 믿는다. 한 남성은 파티에서 한 여성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다. 그는 생각했다. 그녀는 나를 지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가 화장실에 급히 가야 했을 수도 있다. 다른 약속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냥 수줍음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다. 당신은 알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싫어해 라고 단정한다. 점쟁이 오류는 분명 잘못될 거야 라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재앙으로 규정한다.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실패하고 말 거야. 그 사람에게 말 걸어봤자 거절당할 거야.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어차피 안 될 거야. 번스는 묻는다. 당신은 점쟁이입니까? 미래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부정적인 미래를 확신하며 지금 고통받는다. 여섯째, 확대와 축소. 자신의 실수는 확대하고 장점은 축소하는 것. 번스는 이것을 쌍안경을 거꾸로 드는 것에 비유했다. 자신의 결점은 망원경으로 보고 성취는 거꾸로 들어 아득히 멀게 본다. 한 학생은 10개 과목에서 9개는 A를 받고 1개만 B를 받았다. 그는 B만 생각했다. 나는 실패자야. 9개의 A는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반대로 타인의 성취는 확대해서 본다. 저 사람은 완벽해. 나는 한참 못 미쳐. 하지만 그 사람도 자신의 결점을 확대하며 고통받고 있을지 모른다. 일곱째, 감정적 추론. 내가 그렇게 느끼니까 그것이 사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불안하면 정말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무가치하게 느껴지면 정말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믿는다. 번스는 강조한다. 느낌은 사실이 아니다. 당신이 뚱뚱하다고 느낀다고 해서 정말 뚱뚱한 것은 아니다. 당신이 무능하다고 느낀다고 해서 정말 무능한 것은 아니다. 한 여성은 자신이 형편없는 엄마라고 느꼈다. 번스가 물었다. 증거가 뭡니까? 그녀는 대답했다. 그냥 그렇게 느껴져요. 느낌이 유일한 증거였다. 하지만 그녀의 아이들은 건강하고 행복했다. 그녀는 매일 저녁을 준비하고 숙제를 도와주고 아플 때 간호했다. 객관적 증거는 그녀가 좋은 엄마라는 것을 보여줬다. 하지만 느낌이 그것을 덮어버렸다. 여덟째, 당위적 진술. 나는 반드시 이래야 해. 세상은 마땅히 저래야 해. 라고 생각하는 것. 번스는 이런 생각을 심리적 채찍질이라 불렀다.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죄책감과 좌절만 키운다. 나는 항상 완벽해야 해. 나는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사람들은 나를 좋아해야 해. 세상은 공평해야 해. 이런 당위는 당신을 괴롭힌다. 왜냐하면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다. 당신은 실수한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세상은 때때로 불공평하다. 번스는 제안한다. 당위를 선호로 바꾸라. 나는 완벽해야 해. 대신 나는 완벽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 세상은 공평해야 해. 대신 세상이 공평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때때로 그렇지 않아. 아홉째, 낙인 찍기. 실수했을 때 나는 실수했다. 대신 나는 패배자다 라고 자신을 규정하는 것. 행동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부정적인 꼬리표를 붙인다. 번스는 이것을 정체성과 행동의 혼동이라 부른다. 당신이 실수를 했다고 해서 당신이 실수는 아니다. 당신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해서 당신이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다. 한 남성은 투자해서 돈을 잃었다. 그는 말했다. 나는 바보야.
번스가 물었다. 당신은 바보입니까? 아니면 바보 같은 결정을 한 겁니까? 차이가 보이는가? 바보 같은 결정은 고칠 수 있다. 다음에는 더 현명한 결정을 하면 된다. 하지만 나는 바보라는 낙인을 찍으면 변화의 가능성을 닫는다. 열째, 개인화.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팀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다 내 탓이야 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통제할 수 없는 일까지 자신의 책임으로 여긴다. 한 여성의 남편이 우울했다. 그녀는 생각했다. 내가 그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서야. 나는 나쁜 아내야. 하지만 남편의 우울은 그녀 때문이 아니었다. 직장 문제, 건강 문제, 과거의 상처 등 여러 요인이 있었다. 번스는 말한다. 당신은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 이것은 모욕이 아니라 해방이다. 모든 것이 당신 탓이 아니라는 것.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 당신의 왜곡은 무엇인가? 번스는 말한다. 이 10가지 왜곡이 당신의 우울증을 만들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들이 사실처럼 느껴진다는 점이다. 당신은 그것이 왜곡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마치 색안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세상이 정말 그 색깔이라고 믿는 것과 같다. 번스가 치료한 한 여성의 이야기다. 그녀는 늘 우울했다. 상담을 통해 그녀의 생각을 추적해보니 놀라운 패턴이 발견되었다. 그녀는 매일 수백 번씩 자신을 비판하고 있었다. 나는 형편없어. 나는 뚱뚱해. 나는 멍청해. 번스는 물었다. 만약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하루 종일 당신을 따라다니며 그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녀는 대답했다. 그 사람과 절교하겠죠. 우리는 타인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잔인한 말을 자기 자신에게는 끊임없이 퍼붓는다. 그리고 왜 기분이 나쁜지 의아해한다. 문제는 사건이 아니다. 문제는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다. 좋은 소식은 생각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감정도 바뀐다. 2장. 생각을 바꾸는 기술. 자동적 부정사고 포착하기. 생각을 바꾸려면 먼저 생각을 알아차려야 한다. 번스가 개발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자동적 부정사고 기록지다. 간단하지만 놀라울 만큼 효과적이다. 작동 방식은 이렇다. 기분이 나빠질 때마다 다음을 기록한다. 첫째, 상황. 무엇이 일어났는가? 둘째, 감정. 어떤 기분이 드는가? 0부터 100까지로 강도를 표시한다. 셋째, 자동적 사고. 그 순간 머릿속을 스쳐간 생각은 무엇인가? 핵심은 자동적 사고를 포착하는 것이다. 이 생각들은 너무 빠르고 자동적이어서 우리는 보통 의식하지 못한다. 마치 잠깐 스쳐가는 그림자 같다. 번스가 치료한 한 남성의 예다. 그는 회의 중에 갑자기 심한 불안을 느꼈다. 기록지를 작성하며 그 순간의 생각을 추적했다. 내 아이디어가 형편없어 보일 거야. 다들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할 거야. 나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 이 생각들이 불안을 만들었던 것이다. 회의 자체가 아니라. 생각을 글로 적는다는 것은 강력하다. 머릿속에서 맴돌 때는 사실처럼 느껴지던 것이 종이 위에 적히면 갑자기 의심스러워 보인다. 번스는 이것을 심리적 거리두기라 불렀다. 한 여성의 사례를 더 봐보자. 그녀는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자 심하게 우울해졌다. 기록지에 적어보니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
그녀는 나를 피하고 있어. 나는 지루한 사람이야. 아무도 나와 친구하고 싶어 하지 않아. 이 생각들이 적히고 나자 그녀는 깨달았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는 수백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바쁠 수도, 전화를 못 받을 수도,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최악의 해석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우울을 만들었다. 인지적 왜곡 식별하기. 생각을 포착했다면 다음 단계는 그것이 어떤 왜곡인지 식별하는 것이다. 번스는 각 생각 옆에 해당하는 왜곡의 종류를 적으라고 권한다. 내 아이디어가 형편없어 보일 거야. 점쟁이 오류. 다들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할 거야. 독심술, 과잉 일반화. 나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 낙인 찍기. 왜곡을 식별하는 것만으로도 그 힘이 약해진다. 아, 나는 지금 점쟁이 오류를 하고 있구나.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 번스는 환자들에게 10가지 왜곡의 목록을 항상 가지고 다니라고 조언한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목록을 보고 이것은 어떤 왜곡인가 라고 자문하라고. 처음에는 어렵다. 하지만 연습하면 자동적으로 된다. 어느 순간 당신은 생각하는 즉시 아, 이건 전부 아니면 전무사고네 라고 알아차리게 된다. 증거 검토하기. 생각을 포착하고 왜곡을 식별했다면 다음 단계는 그것을 검증하는 것이다. 번스는 묻는다. 이 생각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반대되는 증거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증거 없이 결론부터 내린다. 법정이라면 즉시 기각될 주장을 우리는 스스로에게는 거리낌 없이 적용한다. 번스는 이중 칼럼 기법을 제안한다. 종이를 반으로 나눈다. 왼쪽에는 생각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오른쪽에는 반대되는 증거를 적는다. 한 여성은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괴로워했다. 번스는 증거를 요청했다. 증거를 나열하고 보니 압도적으로 칼럼의 오른쪽이 많았다. 그녀는 아이를 위해 실제로 많은 것을 하고 있었다. 한 번의 실수가 그 모든 것을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번스는 말한다. 좋은 엄마의 정의가 한 번도 화내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좋은 엄마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기법. 번스의 또 다른 강력한 기법은 검찰과 변호인 역할극이다. 당신의 부정적 생각이 검찰이라면 변호인이 되어 반박해보라. 검찰, 당신은 실패자입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실패했습니다. 변호인, 잠깐만요. 프로젝트 하나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가 실패자가 됩니까? 그는 지난해 3개의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실패율 25%는 사실 꽤 좋은 편입니다. 게다가 이번 실패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검찰,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변호인, 증거가 뭡니까? 그에게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존중합니다. 가족이 그를 사랑합니다. 아무도라는 것은 과장입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부정적 생각의 허점이 드러난다. 번스는 환자들에게 실제로 두 의자를 놓고 역할을 바꿔가며 이 대화를 해보라고 권한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방어하는 것보다 공격하는 것을 훨씬 잘한다. 번스는 웃으며 말한다. 당신은 자신에 대해서는 가혹한 검찰입니다. 이제 유능한 변호인도 되어야 합니다. 대안적 생각 만들기. 증거를 검토했다면 이제 더 현실적인 생각을 만들 차례다. 번스는 강조한다. 이것은 긍정적 사고가 아니다. 현실적 사고다. 긍정적 사고는 모든 게 완벽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현실적 사고는 완벽하지 않지만 충분히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기록지에 칼럼을 추가한다. 합리적 반응, 자동적 사고에 대한 더 균형 잡힌 관점을 적는다. 자동적 사고, 나는 완전히 실패했어. 합리적 반응, 이번에는 잘 안 됐지만 배운 게 있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한 번의 실패가 나를 실패자로 만들지는 않아. 자동적 사고,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합리적 반응,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할 필요는 없어.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있어. 자동적 사고, 나는 항상 우울해. 합리적 반응, 지금은 우울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야. 기분은 변해. 이전에도 우울했다가 나아진 적이 있어. 합리적 반응을 작성한 후 다시 감정의 강도를 평가한다. 0부터 100까지. 대부분의 경우 강도가 줄어든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아진다. 번스가 치료한 한 남성은 사업에 실패한 후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 나는 패배자야. 인생이 끝났어. 우울 수준 95점. 증거를 검토하고 합리적 반응을 만들었다. 나는 도전했고 배웠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도 실패를 경험했다. 나는 이제 더 현명해졌고 다시 시도할 수 있다. 우울 수준이 60점으로 낮아졌다. 여전히 슬프고 실망스러웠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았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실험하기. 번스의 또 다른 강력한 기법은 실험이다. 생각을 검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시험해보는 것이다. 한 여성은 파티에 가면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을 거야 라고 믿었다. 그래서 모든 모임을 피했다. 번스는 제안했다. 한번 가보는 게 어떻습니까? 실험으로. 그녀는 주저하며 동의했다. 가기 전에 예측을 적었다. 아무도 말 걸지 않을 것이다. 나는 구석에서 혼자 서 있을 것이다. 끔찍할 것이다. 파티에 갔다. 놀랍게도 여러 사람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한 사람은 15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다른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냥 예의상 그런 거예요. 번스는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 해도 당신의 원래 생각은 아무도 말을 걸지 않을 거야 였죠. 예의로든 뭐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의 예측은 틀렸습니다. 실험은 생각의 왜곡을 드러낸다. 머릿속 예측과 실제 현실 사이의 간극을. 또 다른 남성은 내가 약점을 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야 라고 믿었다. 번스는 제안했다. 한 사람에게 솔직하게 약점을 털어놓아 보세요. 그는 친한 친구에게 최근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친구의 반응은 무시가 아니라 공감과 지지였다.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 힘들었지.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취약함을 보이는 것이 친밀함을 만들었다. 우리의 부정적 예측은 대부분 틀렸다. 하지만 실험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게 된다. 일일 기분 일지. 번스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도구는 일일 기분 일지다. 매일 자신의 기분을 0부터 100까지 점수로 기록하는 것이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우울할 때 우리는 나는 항상 우울해. 나는 영원히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지를 보면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된다. 기분은 변한다. 오르락내리락 한다. 나쁜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다. 일지는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한 남성은 나는 1년 내내 우울했어요 라고 말했다.
번스는 그에게 기분 일지를 작성하게 했다. 2주 후 일지를 보니 그의 기분은 하루에도 여러 번 변했다. 30점에서 70점까지 오르락 내리락 했다. 데이터는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는다. 번스는 말한다. 느낌은 사실이 아니다. 느낌은 그저 느낌일 뿐이다. 일지를 계속 작성하면 패턴도 보인다. 어떤 상황에서 기분이 나빠지는가? 어떤 생각이 우울을 유발하는가? 무엇이 기분을 나아지게 하는가? 한 여성은 일지를 통해 발견했다. 소셜미디어를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빠진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완벽해 보이는 삶과 자신을 비교하며 우울해졌다. 이것을 알고 나서 그녀는 소셜미디어 사용을 줄였다. 기분이 크게 나아졌다. 자기 인식이 변화의 첫걸음이다. 3장. 행동으로 감정을 바꾸기. 때로는 생각을 바꾸기 전에 행동을 바꿔야 한다. 번스는 인지치료의 한계를 인정한다. 심한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생각조차 바꾸기 어렵다. 그럴 때는 행동부터 바꿔야 한다. 그는 이것을 행동 활성화라 부른다. 우울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침대에 누워 있고 싶다. 사람을 만나기 싫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우울증을 악화시킨다. 활동이 줄어들면 성취감도 줄어든다. 성취감이 없으면 자존감이 떨어진다. 자존감이 떨어지면 더욱 우울해진다. 악순환이다. 번스는 이 고리를 끊는 방법을 제시한다.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라. 하지만 동기가 없어요. 번스는 대답한다. 동기는 행동의 결과입니다. 원인이 아닙니다. 동기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일단 하세요. 동기는 나중에 따라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린다. 하지만 사실이다. 행동이 감정을 만든다. 슬프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울기 때문에 슬퍼진다는 윌리엄 제임스의 말처럼 번스가 개발한 활동 일정표는 간단하지만 강력하다. 하루를 시간대별로 나누고 각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계획하는 것이다. 하지만 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번스는 대답한다. 하고 싶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일단 하세요. 기분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그는 치료하는 환자들에게 두 가지 종류의 활동을 계획하게 한다. 성취 활동과 즐거움 활동. 성취 활동은 무언가를 완수하는 것이다.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편지를 쓰거나 아무리 사소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뭔가를 했다는 느낌이다. 즐거움 활동은 예전에 즐겼던 일들이다. 산책하기, 음악 듣기, 친구에게 전화하기. 지금은 즐겁지 않더라도 일단 해보는 것이다. 한 여성은 3개월간 집 밖을 나가지 않았다. 번스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게 했다. 내일 10분만 밖에 나가서 걸어보세요. 그녀는 저항했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냥 실험이라고 생각하세요. 10분만요. 다음 날 그녀는 10분을 걸었다. 특별히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해냈다는 느낌은 있었다. 번스는 계속 격려했다. 내일은 15분 걸어보세요.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렸다. 2주 후, 그녀는 매일 30분씩 걷고 있었다. 그리고 기분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6주 후, 그녀는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 우울 수준이 90점에서 40점으로 낮아졌다. 큰 성공을 기다리지 마라. 작은 성공을 쌓아가라. 번스는 강조한다. 우울할 때 우리는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뭔가 대단한 것, 의미 있는 것,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지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 대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침대를 정리하라. 양치를 하라. 샤워를 하라. 이런 것들이 우습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우울증에 빠진 사람에게 이것은 큰 성취다. 번스가 치료한 한 남성은 너무 우울해서 씻지도 않았다. 번스는 물었다. 오늘 샤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죠? 소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샤워를 했다. 그리고 조금 나아진 기분을 느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시작이었다. 번스는 이것을 승리의 일지라 부른다. 하루 동안 했던 작은 성취들을 기록하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났다. 커피를 마셨다. 친구에게 답장을 했다. 쓰레기를 버렸다. 10분을 걸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나는 뭔가를 할 수 있어 라는 느낌을 만든다. 그리고 그 느낌이 더 큰 행동으로 이어진다. 번스는 말한다. 우울증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하지만 작은 성공들은 그 거짓말을 반박하는 증거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일단 하라. 번스는 완벽주의를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본다. 완벽하게 할 수 없다면 아예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완벽주의자의 함정이다. 그는 져서 패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완벽주의의 비용을 계산하라고 조언한다. 완벽주의가 당신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한 남성은 소설을 쓰고 싶었다. 하지만 3년 동안 한 줄도 쓰지 못했다. 완벽한 첫 문장이 떠오르지 않아요. 번스는 조언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단 뭐라도 쓰세요. 나중에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형편없을 텐데요. 형편없는 초고가 빈 페이지보다 낫습니다. 그는 마침내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말 형편없었다. 하지만 쓰고 있었다. 그리고 쓰면서 점점 나아졌다. 6개월 후 그는 초고를 완성했다. 번스는 말한다. 60점짜리를 시작하는 것이 100점을 기다리며 0점인 것보다 낫다. 완벽주의는 마비를 만든다. 실행 가능주의는 진보를 만든다. 즐거움의 예측과 실제. 번스의 연구는 흥미로운 발견을 했다. 우울한 사람들은 활동의 즐거움을 예측하는데 서툴다는 것. 그들은 이걸 해도 즐겁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예상보다 즐겁다. 번스는 환자들에게 실험을 시킨다. 활동을 하기 전에 즐거움을 0부터 100까지 예측하게 한다. 그리고 실제로 한 후에 다시 점수를 매기게 한다. 대부분의 경우 실제 즐거움이 예측보다 높았다. 한 여성은 친구를 만나도 즐겁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 예측 점수는 20점. 하지만 실제로 만나고 나서 매긴 점수는 65점이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번스가 물었다. 실제로 만나보니 생각보다 좋았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웃기도 했어요. 혼자 있을 때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다음에도 즐겁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녀는 웃었다.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을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핵심이다. 생각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실험하라. 증거로 검증하라. 번스는 이것을 즐거움 예측 시트로 만들었다. 활동 목록을 만들고 각 활동의 예측 점수와 실제 점수를 기록한다. 몇 주 후 패턴이 보인다. 당신의 예측은 대부분 틀렸다. 당신이 즐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활동들이 실제로는 괜찮았다.
그렇다면 우울증이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번스는 말한다. 번스는 사회적 고립이 우울증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울할 때 우리는 혼자 있고 싶다. 사람들이 부담스럽다. 하지만 고립은 우울을 심화시킨다. 그는 환자들에게 대인 접촉 일지를 작성하게 한다. 매일 누구와 얼마나 이야기를 나눴는지 기록한다. 그리고 그 후 기분이 어떠했는지.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과 접촉한 후 기분이 나아진다. 한 남성은 사람들을 만나면 더 피곤해져요 라고 말했다. 번스는 그에게 일지를 작성하게 했다. 일주일 후 일지를 보니 놀라운 패턴이 있었다. 사람들을 만난 날은 우울 수준이 낮았다. 혼자 있은 날은 높았다. 당신의 느낌과 실제 데이터가 다르네요. 그러네요. 만나기 전에는 피곤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기분이 나아졌어요. 번스는 말한다. 우울증은 당신을 고립시키려 합니다. 그것이 우울증이 생존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연결이 치유의 열쇠입니다. 작은 연결부터 시작하라.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라. 전화를 하라. 커피를 마시러 나가라. 완벽한 사회생활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 그냥 한 사람과 10분이라도 이야기를 나눠라. 변화는 과정이다. 치료는 직선적이지 않다. 번스는 환자들에게 경고한다.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날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정상적인 과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두 번 좋아지다가 다시 우울해지면 이제 다 끝났어. 나는 절대 나아지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인지적 왜곡이다. 전부 아니면 전무사고. 번스는 무드 그래프를 그려 보이곤 한다. 시간에 따른 기분의 변화를. 그래프는 계단식이 아니다. 지그재그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위로 향한다. 나쁜 날이 오면 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정상적인 기복이야. 나는 여전히 전진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세요. 한 여성은 6주간 치료를 받으며 크게 나아졌다. 우울 수준이 85점에서 30점으로 떨어졌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60점으로 올라갔다. 다시 악화됐어요. 모든 게 소용없었어요. 번스는 그녀의 무드 그래프를 보여줬다. 정말 그럴까요? 6주 전 당신은 85점이었습니다. 지금은 60점입니다. 여전히 25점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어제 30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라갔지만 시작점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이 나아진 겁니다. 관점의 문제다. 어제와 비교하면 나빠 보인다. 하지만 한 달 전과 비교하면 훨씬 나아졌다. 번스는 환자들이 나아지면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우게 한다. 미래에 다시 우울해질 때를 대비하는 것이다. 다시 우울해질 때를 대비한다고요? 저는 다시 우울해지고 싶지 않은데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재발 방지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첫째, 경고 신호 목록. 당신이 우울해지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초기 증상들. 잠을 못 자거나, 사람을 피하거나, 부정적 생각이 증가하거나. 둘째, 대응 전략 목록. 경고 신호가 나타날 때 즉시 할 수 있는 것들. 기분일지 작성하기, 산책하기, 친구에게 전화하기, 인지적 왜곡 점검하기. 셋째, 지지 시스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 가족, 친구, 치료사. 넷째, 성공 경험 기록. 이전에 무엇이 도움이 되었는가? 어떻게 극복했는가? 번스는 말한다. 이것을 비상키트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필요 없지만
나중에 필요할 때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번스의 궁극적 목표는 환자들이 자신의 치료자가 되는 것이다. 평생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술을 사용하여 문제를 다루는 것. 나는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배운 기술들을 계속 연습하라고 강조한다.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진다. 매일 10분씩 기분일지를 쓰라. 부정적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인지적 왜곡을 점검하라. 작은 성취들을 축하하라.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라. 치료실을 떠난 후가 진짜 시작입니다. 여기서 배운 것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번스가 치료한 한 여성은 1년 후 그를 찾아왔다. 감사 인사를 하러 왔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정말 좋아요. 물론 가끔 우울한 날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요. 제가 제 치료자예요. 이것이 번스가 원하는 결과다. 의존이 아니라 자립. 무력함이 아니라 힘. 데이비드 번스는 40년 넘게 수만 명의 사람들을 치료하며 하나의 진리를 증명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왜곡된 해석이라는 것. 그리고 이 왜곡은 바꿀 수 있다. 생각을 포착하라. 증거를 검토하라. 대안을 만들라. 실험하라. 행동하라.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임상적으로 검증된 방법이다. 수많은 연구가 인지치료의 효과를 입증했다. 많은 경우 약물 치료만큼 때로는 그보다 더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재발률은 훨씬 낮았다. 왜냐하면 당신은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사고 패턴을 바꾸기 때문이다. 약은 기분을 일시적으로 나아지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생각의 기술은 평생 당신과 함께한다. 번스는 필링굿에서 말한다. 당신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무력하지 않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당신의 기분은 당신의 생각에 달려 있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은 당신이 바꿀 수 있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잠깐 멈춰라. 이것이 사실인가? 증거는? 다르게 볼 방법은? 이것은 어떤 인지적 왜곡인가? 작은 것부터 하라. 침대를 정리하라. 10분을 걸어라. 친구에게 전화하라. 기분 일지를 써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60점도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다. 오늘 한 작은 성취가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든다. 번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감정을 만드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희망이다. 세상은 바꿀 수 없어도 당신 자신은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치유는 가능하다. 그것은 신비한 일이 아니다. 구체적인 기술과 훈련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다. 번스가 개발한 도구들은 간단하다. 하지만 강력하다. 수만 명의 삶을 바꿨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감정을 만든다.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당신의 삶이 바뀔 것이다.